만약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식탁에서 먹는 한 끼가 여러분의 수명을 10년이나 늘려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 사실 덜 먹는 것에 있었다면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건강 상식, 지금부터 완전히 뒤집힙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큐멘터리, 바로 절식과 장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주인공 마이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삶을 사랑하고 즐기며 최대한 높은 질의 삶을 누리려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건강검진은 그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죠. 오랜 시간 사무실에 앉아 일하고 운동 부족의 고칼로리 식단까지 겹치면서 그의 몸은 과체중이 되었고 각종 생리 지표 또한 이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악화된 건강 상태는 그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출 과학적인 방법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마이클은 식단에서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무런 부작용 없이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절식이었습니다. 요즘 마라톤 참가자 중에는 은퇴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PGK는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는 80세에 달리기를 시작하여 101세에도 여전히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간단한 절식이었습니다. 피지는 오랫동안 매 식사 때마다 일반인 식사량의 절반만 먹었습니다. 장기간의 절식은 그에게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 주었고 최고령 마라톤 참가자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마이클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고 절식과 장수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연구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에는 식량이 부족하여 사람들은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시기에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6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사실 유전자는 우리의 건강과 장수를 상당 부분 좌우하지만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식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시간과 방식을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장수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물 실험 역시 이를 증명합니다. 실험용 쥐의 음식 섭취량을 조절하면 실제로 그들의 수명이 크게 연장됩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저칼로리 식단과 인간 수명의 관계를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루이지 폰타나 박사는 이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반인보다 저칼로리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마치 신인류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훨씬 더 건강한 신체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마이클은 조라는 저칼로리 식단 실천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을 좋아합니다. 매일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만 칼로리 섭취량은 매우 적습니다. 조는 하루를 엄청난 양의 과일로 시작하는데 그중 일부는 얼려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과의 껍질까지 모두 먹으며 칼로리에 비해 최대한 많은 영양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거의 모든 영양은 껍질에 있다는 그의 신념이죠. 이 말을 믿지 못하는 마이클은 조와 의학 검사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매일 1900칼로리를 섭취하는 조와 2300칼로리를 섭취하는 마이클 두 사람의 검사 결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의 식단은 그의 장기들이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었고, 이는 그가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가 노화되고 장기 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반면 마이클의 상황은
훨씬 나빴습니다. 이 결과는 마이클을 정말로 낙담시켰습니다. 저칼로리 식단의 이점이 이미 분명했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실제로 실천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식단 조절 없이도 건강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저칼로리 식단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노화 연구 전문가인 발터 롱고 박사는 식단 구조와 노화 방식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완전히 동일한 햄스터 중 한 마리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성장 호르몬, 즉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를 낮춰줬습니다. 이는 이 햄스터가 왜소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긴 수명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의 예상 수명은 인간 수명으로 환산하면 120세에 해당하며 이는 유전자 변형을 거치지 않은 다른 햄스터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발터 박사는 또한 인간에 대한 관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에콰도르에 라론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생활 방식은 전혀 건강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고칼로리 식단, 흡연, 음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키가 작은 이 사람들은 암과 당뇨병에 전혀 걸리지 않았습니다. 관찰 결과 그들의 체내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수치가 매우 낮았습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세포를 끊임없이 분열하게 하지만 그 수치가 낮아지면 인체 세포의 분열 속도도 느려집니다. 세포 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DNA 손상도 완화되어 사람들은 노화와 관련된 질병에 걸리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호르몬과 저칼로리 식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발터 박사는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때 이 호르몬이 많아져 우리 몸의 체세포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분열하도록 재촉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도 몸을 점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단백질 섭취를 줄이면 우리 몸은 점차 점검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칼로리 식단은 분명 좋은 장기적인 방법이지만 매달 3일 정도의 절식을 통해서도 몸을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갈등 끝에 마이클은 인생 첫 절식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배고픔을 시시각각 느꼈습니다. 홍차, 물, 인스턴트 수프만으로 3일 반을 보낸 후 그는 다시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결과는 그가 며칠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암 발병률과 성장 촉진 인자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절식이 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노화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연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매일 저칼로리를 섭취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절식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이클에게 분명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을 찾기 위해 마이클은 시카고로 가서 파바르디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파바르디 박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절식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격일 단식법이 더 쉽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단식법의 특징은 하루는 식사하고 다음 날은 절식하는 것입니다. 절식일에는 저칼로리 음식만 먹을 수 있고 다음 날에는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파바르디 박사는 과체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식단 조절만으로 격일 단식 그룹은 6개월 후 1인당 2kg 이상 체중이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건강 상태도 크게 변했습니다. 격일 단식 방법은 그들이 과거의 질병에서 점차 멀어지게 했고 미래의 질병 발병률도 낮추었습니다.
격일 단식법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단식 다음 날에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루를 단식한 후 다음 날 사람들은 보통 과식을 하지 않고 평소보다 약간 더 많이 먹을 뿐입니다. 격일 단식법은 사람들의 질병 위험을 확실히 낮추고 노화를 늦춥니다. 마이클은 격일 단식법이 비교적 받아들이기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는 볼티모어로 가서 마크 교수를 찾아가 다시 한번 이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크 교수는 노화와 뇌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는 특별한 생쥐들이 실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으며 수명이 극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 생쥐 중 일부는 격일 단식법을 사용한 후 노화와 사망이 현저히 지연되었습니다. 반면 패스트푸드 섭취법을 사용한 생쥐는 더 일찍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인간에게 각각 80세와 30세의 알츠하이머병이 찾아오는 것에 해당한다고 추정됩니다. 격일 단식 생쥐를 분석한 결과 마크 교수는 배고픈 단식 기간 동안 뇌가 새로운 신경세포를 더 쉽게 생성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마치 근육에 압력을 가하여 더 강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항노화 연구 조사를 마친 후 마이클은 최종적으로 마크 교수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격일 단식법보다 더 안전한 방법인 52 단식법을 채택했습니다. 즉, 일주일 중 5일은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나머지 2일은 하루 600칼로리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즉시 새로운 식습관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엄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휴가 중 풍성한 저녁 식사 옆에서도 마이클은 스스로를 강제하여 산책을 나가고 군침을 꿀꺽 삼키며 포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5주간의 어려운 도전을 겪은 후 마이클은 외모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놀랍게 발견했습니다. 몸매는 점차 균형 잡히고 날씬해졌으며 안색은 점차 붉고 윤기 있게 변했습니다. 체중도 6kg 이상 줄었고 체지방률 또한 8% 감소했습니다. 이는 과체중 고민에서 벗어난 마이클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는 루이지 박사에게서도 더욱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혈액 내 성장 인자 수치가 감소했고 혈압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체내 유익한 콜레스테롤 함량이 증가하여 더 이상 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고 질병에 걸릴 확률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로 볼 때 마이클의 절식 계획은 상당히 완벽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간헐적 단식법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도 과학자들은 앞으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 연구해낼 것입니다. 마이클은 간헐적 단식법을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는 시간을 되돌리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늙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식은 140세까지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 건강한 몸으로 더 건강하게 삶을 즐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절식에 대한 조사는 마이클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고 가장 멋진 여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이거 알림 설정. 아님, 딱